안녕하세요. IELTS 강사 아이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IELTS 아카데믹 라이팅 타스크 1에서 가장 핵심인 수치 묘사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요. The percentage of households with cars in one European country. 한 유럽 국가에서 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백분율을 나타내는 어떤 차트에서요. 제가 one car 부분만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one car 부분의 수치를 네. 35%인데요. 이걸 영어로 써 보세요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써 주세요. One car is 35%. 그럴듯하죠? 왜냐면 one car가 35%니까요. 확실한데? 틀렸습니다. 확실하게 틀렸어요. 자, 항상 우리 비동사를 쓸 때 정말 유의하셔야 되는 게요. 비동사는 부등호 는이 표시예요. equal. 그러니까 one car랑 35%가 같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게 아니죠. 자, 이 차트에서 지금 one car 부분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유럽 국가에서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는 가정의 배분율이 35%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영어로 써야 되겠죠? 자, 이걸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The proportion of the families that have one car is 35% in the country. 자, 여기에서 이제 percentage라서 proportion으로 썼는데요. 이 앞 문장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proportion을 썼다면 이쪽 문장에서 percentage를 쓰셔도 상관없어요. percentage가 문제에 나와 있다고 해서 우리가 writing 할 때 본문에서 못 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households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가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family로 고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one car와 with cars 이 전치사 with에서 가지고 있는, 같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동사인 have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the percentage of를 쓰고요. 이 백분율이 뭐의 백분율인지 주어진 차트에 맞춰서 정확히 쓰신 다음에 비동사 is 단수 proportion에 맞춰서 썼습니다. 물론 이 문장 그리고 이 차트에서는 지금 과거 시간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썼는데요. 과거 시간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 과거 시제인 was를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차트에 지금 one car 35% 이걸 의미할 수 있는, 묘사할 수 있는 문장이 딱 이거 한 문장으로만 가능한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한국어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할 거예요. 35%의 이 한 유럽 국가 내에 있는 가정이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네, 한국어 좀 어색하죠? 죄송해요. 자, 그래서 35%의 가정이 차를 한 대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영어로 어떻게 되죠? 35% of the families in the country own one car. 이렇게요. 자, percentage를 앞으로 뺐죠? 그리고 family 뭐 그대로 썼고요. of the family in the country. 그다음에 동사를 썼습니다. 자, 아까 저 앞에서는 have를 썼는데요. 비슷한 게 또 own이 있습니다. 매입하여 소유하다. own. 그다음에 one car는 그대로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percentage를 분석을 해서 쓸 수가 있는데요. 문장 구조는 이거 두 가지 플러스 조금 더 있거든요. 자,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자, 여전히 percentage입니다. 자, 근데 percentage of waste recycled in 2002. 재활용된 쓰레기 2002년.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 생각해 보실까요? 자, the percentage랑 같은 거 proportion of glass recycled was 50% in 2002. 그다음 비슷하죠? 자, 그다음에 아까 우리 percentage를 앞으로 뺐었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앞으로 빼볼게요. 50% of the waste. 자, 어떤 쓰레기의 50%가 glass인 거죠? recycled. 다른 말로 쓸 게 없습니다. recycled in 2002 was glass. 자, 그 다음에 이 이후로 다른 문장 구조는 뭐가 가능할 것인가? 자, 이 50%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죠. 바로 분수 표현입니다. 50%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half를 쓸 수 있는데요. 자, roughly half of the electricity made in Eastern
Australia went into household and commercial sectors.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half of th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확히 half일 때, 정확히 반일 때는 a half, 뭐 the half 이렇게 쓰지만 정확히 반이 안 될 때는 앞에 관사가 붙지 않는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분의 1 같은 경우는요. one third or a third라고 합니다. The energy used by businesses in east side of Australia took up about a third. 그럼 a third면 대략 3분의 1이다. About a third. 자, 4분의 1은요. one quarter or a quarter. Businesses in east of Australia consumed nearly one quarter of their electric power. 5분의 1부터는 이제 따로 단어가 있는 게 아니라요. 서술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몇 분의 했을 때 그 숫자 있죠? 지금 여기에 있는 밑에 오는 분모라고 하죠? 분모 숫자가 서술로 읽힙니다. 그래서 이건요. 그대로 읽어요. 1/5. The percentage of the local energy consumption was slightly over 1/5 of the electricity in the Eastern Australian commercial field. 뭐 나중에 이런 표현들이 쓸 건데 분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 percentage일 때요. 혹은 뭐 이제 전체 뭐에서 반일 때, 3분의 1일 때, 4분의 1일 때요. 자, 그러면 이 50%니까 여기 50%니까요. half 쓸 수 있겠죠? 정확히 50%는 아니라서 관사 빼고 half of the waste. 이 waste 뭐라고요? recycled in 2002 was glass.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유리가 차지를 하고 있어요. 2002년에 재활용되었던 전체 쓰레기 백분율에서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그런 손으로 갈 거예요. 자, 유리가요. glass. 그 다음에 차지하다. took up. 다른 표현들 뒤에 나올 건데요. 이제 첫 번째 알려드리는 거 took up. 차지하다. 50%. 어디에서 50%를 차지했죠? of the waste recycled in 2002. 물론 이 50%는 half로 고치실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외에 또 분수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우리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은 one third, one quarter, one fifth. 뭐 6분의 1이면 one sixth 이렇게 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꼭 1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3분의 2, 뭐 4분의 3 이렇게 오죠. 이랬을 때는 자,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 분모를 말하는 서수에 s가 붙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백분율이 66%면 대략 3분의 2죠. 그래서 2/3 앞에 이제 about, almost 이런 게 붙어야 되지만요. 자, 3분의 4는 75%일 때 이제 분수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게 3/4. 어차피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그는 half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대략 60%면은 뭐 3분의 5잖아요. 굳이 하자면. 그러면 이제 3/5가 이제 붙습니다. 라이팅 하실 때 발음에서는 거의 차이가 안 날 수 있지만 라이팅 할 때 s 들어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자, 근데 이 표현이 분수 표현이요. 사람이라면 우리가 또 이런 말도 하죠. 뭐 예를 들면 21%면 100명 중에 21명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혹은 20%면은 10명 중에 2명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잖아요. 자, 백분율이 사람의 수치를 의미하는 경우에는 우리 100명 중 10명 중으로 표현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10%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는 10명, 10명 중에서는 1명. 10 every 100 people. 그래서 앞에 말하고 싶은 10명 중에 뭐뭐 중에 10명 할 때 그 숫자, 그다음에 every 100. 그래서 이게 100명 중에 10명. 혹은 one out of 10 people. 이게 그러면 10명 중에는 이 표현이고 100명 중에는 이 표현입니까? 라고 할 텐데 아니요. 똑같아요. 뭐 10 out of 100 people 또 같고요. one every 10 people도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럼 34명이면요. 이게 100명 중에 34명이죠. 그래서
34, 34 every 100 students. 34 out of 100 students.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렇게 쓰면은 더 좋은 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꼭 이 분수를 써야지만 높은 점수가 나온다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면은 안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는 게 제 일이니까 알려드렸어요. 자, 분수 표현도 봤고 그러면 자, 아까 전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the percentage proportion of was is 하고 이제 뭐 몇 퍼센트다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35% 사람들이 자동차 하나 가지고 있다가 있었는데요. 방금 배운 분수 표현을 조금 써보자면 자, 35%는 대략 33%니까 대략 3분의 1이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bout a third of the families in the country own one car 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차지하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으실 거예요. The families who possess one car take up almost one third of the population. 자, the families who possess가 이제 have랑 own과 비슷합니다. 이게 또 소유하다라는 뜻이 있죠. one car, 그다음에 차지하다, take up, 네, almost one third of the population. 근데 이게 맞기도 맞는데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percentage of households라고 했는데 어, 전체 인구에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인구가 아니라 그 가정의 숫자, 가정의 percentage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뭐 4천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가정의 percentage는 또 다르죠. 이해되시나요? 4천만 명 중에 가정은 몇 더 줄겠죠? 그래서 가정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퍼센티지는 말이 되지만 전체 인구 중에 퍼센티지가 이제 될 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애매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사실 전체 인구 중에 가정의 퍼센티지라는 말은 문제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나와 있지 않은 말들은 쓰지 않아요. 문제에서 100% 유추가 아니라 그냥 알 수 있는 내용. 유추를 하면 안 됩니다. 타스크 1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유추인 거 다들 아시죠? 몰랐다면 지금 아셔야 돼요. 유추 가능 안 돼요. 그냥 유추가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population에서가 아니라 전체 가정의 그 백분율 중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그래서 100% 맞는 표현은 좀 아니라서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쓰면 쓸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percentage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방금 좀 배웠던 걸 상기시키시면서 이 빈칸에 어떤 게 들어갈지 옆에 차트 위에 문제 보면서 4개의 문장의 빈칸을 채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의 빈칸이 많지는 않거든요. 반복적이기도 하고 그래도 한 1분 정도 드릴게요. 단순히 답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문장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문제가 지금 30%가 노스 아메리카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문장의 빈칸 채워보세요. 1분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답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The proportion of timber found in North America is 30%. 자, 그렇죠. 이 차트는 timber, 목재용 그 나무를 말하는데 그게 30%전 세계 each region, 예, 노스 아메리카에서 나오는 게 30%다. 100% 중에 30%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에서 찾을 수 있는 팀버의 배분율이 30%다. 즉, 이 말은요. 30% of timber in the world is found in North America. 자, 그렇다는 것은 이 North America has 30% of global timber. 전 세계 수목 목재의 30%를 노스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성립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자,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뭐뭐를 차지하다가 take up, 과거 시대 to go up을 썼었죠. Timber in North America accounts for 30%. accounts for가 무엇을 차지하다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30%이다. 네, 차지한다. 자, 그러면 이 30%는 사실 여기도 있고요. 저기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가장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쓰기 적절한 문장인데요. 자, 3분의 1 아까 뭐였죠? 1/3 or a third. 자, 근데 1/3 같은 경우에 33%쯤 그것도 이제 사실 33.33333%잖아요. 정확히 3분의 1이 되지는 않아요. 항상. 그래서 about a third를 써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About a third of timber in the world is found in North America. North America has about a third of global timber.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number로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제 percentage였습니다. 조금 달라요. 일단 number percentage에서 가장 다른 점 뭐냐면요, 뭐뭇을 차지하다라고 했던 우리 방금 썼던 표현, 뭐 account for, 그 다음에 take up 이걸 쓸 수가 없습니다. 넘버에선 쓰시면 안 돼요. 그건 percentage 나왔을 때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쓸 수 있고 없고 하는 표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아무 때나 쓰게 되면 오류이고요. 그랬을 때 점수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자, 그러면 the number of magazines sold per person in one country. 한 나라에 1인당 팔린 매거진 잡지의 숫자래요. 그리고 2010에 20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죠? 2010년에 한 나라에서 한 사람당 팔린 잡지 숫자가 20개다 라고 해요. 자, 이걸 영어로 하면 The number of magazines that one person bought in one country was 20 in 2010. 이겠죠. 자, 여기서는 sold라고 했는데 지금 생략이 된 게 magazines which were which were가 지금 생략이 됐어요. 수동태. 팔린. 자, 팔린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면 이 한 사람이 샀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one person bought. 자, 매거진 다른 말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혹은 이렇게 바뀌었고 20개를 앞으로 가지고 오면 이 20가 의미하는 게 매거진이었죠. 20 magazines were sold to one person. 네, 한 사람에게 팔린였다. 20개 매거진이. In one country in 2010. 자, 그 다음에 이거 아예 그냥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럼 한 사람이 20권을 구매를 했다는 뜻이에요. a single person purchased 20 magazines in one country in 2010. 이렇게요. 자, 혹은 There were 20 magazines that were bought by one person in one country in 2010. 20권의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가 뭐냐면요. 사졌어요. by one person, 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무조건적으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there were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떨 때는 좀 어색하기도 한데 여기서 맞으니까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앞에서 자동차 봤을 때도 그랬죠. with cars 같은 경우 이제 one car였고 그거에 대해서 동사를 have, own, possess를 썼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be sold 형태인데 이거를 one person bought by 그다음에 be sold to one person 그다음에 one single person or a single person purchased 혹은 magazines that are bought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쓰고 있죠. 수동태도 썼다가 능동태도 썼다가 바로 이게 어휘력입니다, 여러분. 어휘력이 the number of를 썼다고 올라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책정이 되지만 좀 더 보는 거는 다양하게 어떻게 썼는가. 이 지금 수치가 사실 전체 차트에서는 이거 하나만 묘사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것들을 적절히 잘 쓰고 있는지, 그리고 이 차트에 나와 있는 특정한 것들을 잘 응용해서 쓰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차트에 대해서 정확히 묘사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 쓰시면 안 돼요. 차트랑 관련이 있는 이런 어휘들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빈칸 채우면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음, 이건 그냥 같이 해볼까요? 자, 이제 문제가 The figure for population in millions in 1990. 1990년에 100만 단위로 나온 인구수인데 그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상파울로. 네, 상파울로. 그리고 population이 15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million인 거죠. 15하고 뒤에 million 없는 거. 자, 그러면 사실 population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The number of people입니다. The number of people living in São Paulo in 1990. 1990는 사실 뒤로가 상관없어요. was 15 million.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틀리시는 거. 15 다음에 문제에서 millions라고 되어 있다고 50 millions, s 많이 쓰시는데요. 숫자 다음에 오는 thousand, hundred, million, 뭐 billion 이런 것들은 숫자 다음에 오는 건요. 쓰지 않습니다, s를. 이건 그냥 단위이기 때문에 s를 안 쓰고요. millions, thousands를 쓰면은 수백만, 수천이라는 표현으로 됩니다. 그 숫자가 앞에 없어요. 그래서 S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million, thousand 이런 거 S 안 쓰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the number of people 이 뭐라고요? 영어로? 하나로 합치면 the population이죠. 문제 population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쓰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문장에서 안 썼으면은 여기서 쓸 수 있어요. The population of São Paulo was 15 million without S in 1990. 즉 이게 무슨 말이죠? 1,500만의 사람들이 상파울로에 1990년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there were 50 million people living in São Paulo in 1990. 자, 그러면은 그냥 이 말인 즉 1,5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15 million people lived in São Paulo in 199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자, 그러면 이건 넘버였고요. 넘버 잘 기억하시고 있다가 다시 할 건데요. 그 다음에 또 자주 나오는 단위가 이제 돈과 관련된 겁니다. The price in euros of 800 grams of bread in one European country in 2001. 자, 이 price인데요. 유로로 되어 있대요. 그럼 이제 그냥 몇 유로이겠죠? 800g의 빵이 이 가격이라고 합니다. 자, 보니까 whole grain bread예요. 그렇죠? whole grain bread로 해가지고 800g을 사면은 이게 0.8유로, 80센트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게 방금 말했잖아요. 가격이라고. The price of 800 gram whole grain bread. 네, 800g 게 중요하니까요. Bread was 0.8 euros in a country in Europe in 2001.
네. European country는 바꿔서 말하면 in a country in Europe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the price 뭐의 price였죠? 굳이 이 in euros 살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유로라고 쓸 거니까. 800g의 of bread 이렇게 이제 쓸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은 이제 800g짜리 whole grain bread라고 우리가 이 gram 보시면요. 제가 하이픈 짝대기를 넣어서 형용사화 시켰는데 이때 s가 사라졌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was 얼마다. 여기에서 언제. 자, price라는 것은 가격, 가격이라는 것은 즉 돈. 자, 이전의 영상을 다른 영상을 보셨다면 특히 이제 그 서로 쓰는 거 있잖아요. 최신 문제로 해서 거기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자, 돈과 관련된 차트가 나오면 the amount of money for something 을 쓰면 된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그렇죠? So the amount of money for 뭘 위한 돈이에요? 800g짜리 whole grain bread. 그래서 800g whole grain bread was 0.8 euros in 자, one European country, a particular country. 네, one European, one just a particular country of Europ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in 2001. 자, 그렇다는 것은 whole grain bread가 얼마예요? 0.8유로예요. 근데 얼마 정도 사야 돼요? 1kg 안 되잖아요. 800g으로 사야 되죠. 자, whole grain bread was 팔렸어요. sold at 0.8 euros per 8 grams in 2001. 자, 그래서 이게 얼마다라고 나오는 것은 이 가격에 팔렸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게 이제 was sold at 얼마.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800g이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per 8 grams. 그냥 whole grain bread가 0.8유로라는 게 아니잖아요. 800g 당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가격에 팔렸다라는 것은 이 나라 사람들은 800g짜리 whole grain 식빵을 사려면 0.8유로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eople in one European country 내야 돼요. paid 0.8 euros for 800 grams of whole grain bread. 자, 이 말인즉 0.8유로가 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바꿔서 0.8 euros were paid to buy 800g whole grain bread.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the price of, the amount of, the number of, the percentage of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이 이해를 잘해서 그런지 이 문장으로만 계속해서 쓰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이 차트를 묘사를 하면 좋은 점수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잘 섞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우리 봤을 때 price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분명 코스트 생각하셨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제가 코스트를 한 번도 쓰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price랑 코스트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While cost represents the expenses incurred by a producer in creating a product or service, price reflects the value assigned to that product or service in the marketplace. Businesses aim to set prices that cover their costs and generate a profit while remaining competitive in the market. 마지막은 필요 없고요. 자, 즉 price는 소비자가 내는 가격이고요. cost는 책정된 가격?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우리 바로 앞에서 봤던 그 차트는 빵 가격이었고 빵이 팔리는 가격이었죠. 즉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cost of bread는 좀 이상해요. 어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price가 맞아요. 그럼 cost 언제 쓰는가? cost of travel, cost of housing, cost of living 등등등.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미묘한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항상 제가 말하지만 콜로케이션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미리 정해져 있는 표현으로 외우시고 그거 외에서는 그냥 안 쓰면 돼요. 그리고 price 대신에 cost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the amount of money라는 표현 자체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수동태와 능동태를 사용을 하면 굳이 price라는 것을 계속해서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계속해서 price랑 cost가 번갈아 나온다는 것은 거의 같은 문장을 쓰고 있다라는 거. 문장이 분명 다른데요라고 하시겠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로 가는 그런 능동태이거나 아니면은 어 뭐죠? 명사가 주어인 무생물 명사가 주어이고 비동사가 오는 형태 앞에 단어만 달라지고 있는 거는 그냥 단어만 달라지는 거지 문장의 구조는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사나 어휘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게 그리고 수동태, 능동태를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 시험에서 원하는 거예요. 여튼 코스트와 프라이스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자,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표현 한 개만 외우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만 쓰면 안 되는 이유는요. 전체적으로 타스크 1은 아까 그렇게 딱 하나만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수치를 비교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는 문장을 써주셔야만 또 점수가 나요. 이런 문장 형태를 써야지만 비교하는 그런 문장 형태를 써야지만 7에서 바라는 것을 해주는 거고요. 그게 이제 뭐 영어로는 subordinate structure라고 하는데 주어 동사인 절이 두 개 있는 거. 네, 그 문장을 우리 subordinate clause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통 비교할 때 많이 쓰이고요. 그걸 쓰지 않았다라고 하면 문법에서 좋은 점수를 얻긴 조금 힘들어요. 그리고 썼는데 오류가 있다?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라고 하면 그게 보통 욕입니다. 즉, subordinate structure를 쓰려고 하는 시도를 보여주셔야지만 문법에서 쉽게 욕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욕은 항상 오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보통 6을 바라신다면요. 7부터는 오류가 좀 있으면 안 되긴 하지만 좀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항상 시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앞에까지는 수치가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 자, the number of passengers in thousands. 수치는 이제 단위가 천 단위고요. 뒤에 000 세 개 붙는 거죠. Who used public transport in a certain town in 2015. Sorry, 2015. 자, 그래서 보니까 버스랑 트레인이고요. 자, 버스는 지금 60 하고 뒤에 000이 더 있는 거고 트레인은 보통 한 62에서 64 사이니까 63쯤 되겠죠. 뒤에 000 더 붙고요. 자, 이걸 영어로 해석을 해보자면 즉 버스를 타는 버스 이용객, 버스 어, 뭐죠? 한국어로 이용객이라 할게요. 일단 생각이 안 나니까 이용객이 60만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트레인은 63만쯤 되는 거죠. 자, the number of people who traveled by bus and train was 60,000 and nearly 63,000 respectively. 네, 소음으로 인해서 잠시 연결이 끊어졌고요. 다시 보면은 자, 그래서 number of people 사람들의 숫자인데 누구냐면 버스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train 기차를 이용해서 이동하는 travel을 여행하다라고만 생각하시면은 가끔 task 1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좀 함정에 빠지실 수 있는데요. travel은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네, 6 천 만 맞죠? 6만 명? 6만 명 이고요. 자, 그다음에 63이라고 우리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정확하게는 모르죠. 이걸 자를 대봐서 여기 사이가 몇 센티미터인데 지금 여기에 딱 정확하게 반이다라는 것을 눈대중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래서 타스크 1에서 정확히 어떤 숫자에 딱 걸려 있는 여기 60처럼요. 딱 걸려 있어 정확히 이 숫자가 아니라면 nearly라는 about이라는 almost 이런 부사들을 같이 써주셔야 돼요. 이것도 점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nearly 63,000.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respectively.
respectively는 각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 문장에서 두 개 숫자를 두 개 카테고리를 같이 쓰고 숫자를 같이 쓸 때 써주는 건데요. respectively 썼을 때는 순서, 나온 순서대로 숫자도 똑같이. 그래서 by bus로 가는 거 60,000, 그다음에 train으로 가는 사람 63,000 각각. 혹은 there were 60,000 bus users and approximately 63,000 train passengers in the town. 그래서 there were를 이용을 해서 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 해서 단어 또 달리 썼죠? bus users, 버스 이용객. 그다음에 train passengers, 기차 승객. 버스는 유저고 트레인은 패신저군요. 그러니까 아니라 이것은 bus passengers, train users라고 상관없습니다. 네, 이렇게 단어가 그냥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거의라고 했을 때 approximately라는 표현, 부사 또 나왔죠? 자, 혹은 60,000 individuals took the bus while roughly 63,000 caught the train in the town.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subordinate structure입니다. 주어, 동사, 절이 두 개 있는 문장. 자, 앞에 버스 이야기. individual, 주어 사람이죠. 네, 사람이 took 동사 했어요. 무엇을? the bus를. take the bus. 버스를 타다. 자, while 반면에 자, 아까 앞에서 nearly, approximately, 여기 roughly. 63,000 그다음에 catch the train. 뭐 트레인을 잡다, 타다. caught the train in the town. 물론 앞에 주어, 일반 동사, 그다음에 주어, 일반 동사라고 같은 문장 구조이기는 해요. 그러나 이제 전체 문장 구조 subordinate을 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the bus was used by 60,000 people, whereas the train was taken by around 63,000 towners. 자, 이 타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바꿔 생각을 하면은 버스가 이용이 되고 트레인이 기차가 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bus was used by. 그다음에 train was taken by. 그다음에 타운에 사는 사람을 타우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은 문장 구조로 반복을 해서 지금 주어 동사를 해놨지만 사실 이거 하나씩 좀 섞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런 식으로요. The number of people who traveled by bus was 60,000, while about 63,000 individuals caught the train in the town. 이렇게요. 그래서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subordinate structure를 쓰실 때는 앞뒤 문장 구조가 다른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number of people who used various transportation methods in a town in 2001. 거의 비슷하죠? 자, 여기 public transport랑 two wheels가 있는데요. 자, the number of를 이용해서 이 차트에 지금 보이는 이 숫자를 묘사를 해 보실게요. 종이에 쓰셔도 되고요. 어디 다른 데다가 타자로 치셔도 되는데 넉넉하게 1분 정도 드릴게요. 이 문장, 이 표 한번 묘사해 보시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The number of public transport passengers was 40,000. 사실 뭐 두 개니까 같이 해도 되지만 number of two-wheel riders was 200,000. 네. 여기 two wheels라는 거는 바퀴 두 개 달린 거거든요. 뭐 자전거일 수도 있고 오토바이일 수도 있는데 자, public transport and passenger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가 두 개 있는 것을 타는 거를 ride라고 하거든요. ride a bike. 그래서 이걸 타니까 rider.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there were를 이용해서 각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네. public transport랑 two wheels를 각각 there were를 이용해서 수치를 묘사해 보실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요. There were 400,000 individuals, 뭐 people도 괜찮고요, 여러분. who took public vehicles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There were 200,000 people who rode two wheels.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에 사람, 네, people이든 individuals든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who, 그다음에 동사, 그에 맞는 동사요. public transport든 뭐든지 간에 뭐 take를 쓰니까 or use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two wheels는 ride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rode, two wheeler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two wheelers.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넘버, 수치 정확하게, 네, 이번에는 수치를 앞에 쓰고요. 거기에 맞는 동사. 의 사람들이 뭐뭐 했다. 앞에서 나왔던 동사들을 잘 기억을 하신다면 좀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자, 또 1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수치 다 앞에 나와야 되겠죠? 400,000, 200,000, 뭐 people, individuals.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용할 수 있는 게 public transport, 뭐 vehicle 괜찮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catch a train, catch a bus, 그래서 caught 과거 시제, caught public transport. 그다음에 two wheeler 아까 있었죠? 그래서 비슷하게 그 transport를 사용을 할 거고요. two wheel이라고 하이픈을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travel on 어, 바퀴 두 개 달린 것들은 위로 탑승을 하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씁니다. 그래서 traveled on two-wheel transport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비슷하게 쓰셨다면 됩니다. 네, 사람 숫자 넣어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한 동사.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주어, 동사 형태를 수동태로 고쳐볼게요. 자, 수동태 문장 구조 쓰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로 고친 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Public transport modes were used by 400,000 individuals. transport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transport mode라고 하면 셀 수 있거든요. 왜냐면 모드가 셀 수 있는 명사니까. 그래서 public transport modes were. public transport라 썼다면은 비동사는 was가 되겠죠. 그다음에 아까 앞에 썼던 거 two-wheelers were ridden, 네, ride, rode, ridden by 200,000. 뒤에 people 안 써도 되나요? 네. 어차피 여기에서 우리가 200,000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는 이 타운에 살고 있는 population, people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썼군요. 자, 하나씩 써봤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제 하나씩 조합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예시로 제가 몇 가지 볼게요. The number of public transport passengers was 400,000, while 200,000 individuals traveled on two-wheel transport. Or there were 400,000 individuals who took public vehicles, while two-wheelers were ridden by 200,000.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썼던 네 가지 문장 구조 중에서 이렇게 하나씩 조합을 하면 이렇게 동시에 있는 두 수치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해볼까요? 역시나 이번엔 number of people. 이번에는 million입니다. 중요한 거 뭐였죠? 앞에 숫자가 있는 경우에 million에 s 안 쓴다. Use different forms of public transport in Milan. 비슷한 거 다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자, 이거는 이번에 또 역시나 number of를 이용해서 tram과 taxi 각각 문장 하나씩 써보도록 할게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The number of tram users was 2 million. Or 5가 아니죠. And the number of taxi passengers was 900,000. 네, 0.9였기 때문에 0.9 million이라고 해야 되지만 그 말이 안 되고요. 네, 정확히는 이제 900,00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tram users 아까 우리 뭐 bus users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passenger 이렇게 탑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taxi user passengers 뭐 아까도 train passengers 이런 거 썼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public transport가 나오면은 여기를 이제 이용하는 승객들
라고 했을 때 뭐 혹시 passengers를 알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아 user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에 there were를 이용해서 각각 수치 묘사해 보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자 there were 이용하면요. There were 2,000,000 individuals, people, who took the tram. There were 900,000 people who traveled in taxis.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아, 지금 보시면 travel 다음에 on 안 썼죠? in taxis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약간 탑승, 위로 탑승하는 느낌은 다 on을 쓰고요. 자동차는 in을 씁니다. 그래서 car 썼다면 in cars, 그다음에 in taxi. 버스도 약간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on a bus. train도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on a train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전치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느낌으로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이번에는 숫자 앞에 쓰시고 사람,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트램을 타다, 택시를 타다 잘 이용을 해서 문장 완성해 보실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숫자를 앞으로 빼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어우, 앞에서 안 고쳤네요. 자, 잠깐 고치고 올게요. 자, 그래서 숫자로 표현을 주어를 숫자로 하면요. 이런 문장이 가능하겠죠? 밀란이라는 게 계속 반복이 될 거라 안 쓰고 싶었는데 문장이 너무 짧아져서 여긴 좀 써봤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제가 앞에서 이 컴마 찍고 000, 콤마 000 이렇게 계속 써서 이거 밀리언을 쓰면 안 되나 싶을까 봐요. 네, 밀리언으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s를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헷갈리거나 그런다면은 그냥 숫자로 네, 000, 000 이렇게 써도 상관없거든요. 2,000,000 people in Milan caught the tram. Or, 아니죠. And 900,000 individuals used the taxi. 라고 해도 되는데요. 조금 더 덧붙여 보면은 이제 밀란 안에서 이동하려고 그랬겠죠. 그래서 to travel around Milan.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이런 문장을 또 고치면, 수동태로 고치면 또 문장이 가능하죠. 1분 드릴게요. 수동태 문장을 써보시겠습니다.
자, 수동태로 쓴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The tram was used by 2 million individuals in Milan. 그다음에 taxis were the tram이라고 하면은 그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굳이 s를 쓰지 않고요. 근데 the를 안 썼을 때는 taxis were caught by 900,000 people in Milan.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transport를 일부러 네, 3번 정도 반복을 해봤는데요. 어떤 동사와 어떤 또 복합 명사를 쓰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자, 이번에는 percentage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중요해요. aged 65 and above. 네, 65세 이상. in Canada and Germany. 자, the percentage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우리 이거 인구인데 그중에 65세 이상을 의미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표현으로 문장을 써볼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각각 21%, 25% 다시 써볼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누르지 않아도 되는데 다른 걸 눌렀네요. 자, the percentage of those who are 65 and older. 네, who are를 쓰고요. 그다음에 나이 뭐 I'm 뭐 20, I'm 25 이렇게 말하듯이 who are 65 and older is 21% in Canada. The percentage of senior citizens whose age is 65 and above is 25% in Germany. 네, 65세 이상을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한국어로? 노인층인가? 라고 하잖아요. 아, 단어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그 단어를 영어로는 senior citizen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65세 이상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그대로 자, who are 다음에 이제 숫자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누구의에서 whose age, 누구의 나이가요? is 65 and above, 그 이상인 사람들이 라는 표현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 정확히 percentage를 숫자 그대로 써서 25%, 21%의 뭐뭐뭐가 뭐뭐뭐 하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21% of the Canadian population is 65 or older. 자,
21%가 의미하는 게 65세 이상이었잖아요. 즉 캐나다 인구에서 21%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21% of the Canadian population. 21%라는 거 우리가 분수 표현 앞에서 배우고 왔는데요. 대략 한 5분의 1이죠. 그래서 about a fifth라고 고치셔도 되고요. 자, 25%도 이제 마찬가지로 4분의 1이니까 이번에는 4분의 1로 읽어볼게요. A quarter of Germans are 65 years old and above. 우리가 몇 살입니다 라고 했을 때 years old를 쓰잖아요. 그래서 old까지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Germans, 독일 사람들의 4분의 1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25%가 65세 혹은 N 그리고 이상이다. 자, 이번에는 차지하다. 우리가 그 백분율에서 쓰는 차지하다가 아까 앞에 있었죠? 3개가 있었는데요. 아니다, 2개구나. 앞에 나왔던 거 2개. 바로 take up과 account of가 있었어요. 아니, sorry. account of가 아니라 account for. 자, 이 2가지를 이용을 해서 문장 만들어 보시겠습니다. 1분 드릴게요. 자, 차지하다라는 표현을 쓰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Canadians at the age of 65 or older account for 21% of the population. 자, 캐나다 사람인데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인구에서 21%를 차지하는 거죠. 자, 앞에 나왔던 표현들 말고 at the age of가 있어요. 이게 몇 살인 사람들이라 때 쓰는 표현인데요. 65세인 사람들과 그 이상인 사람들이니까 at the age of 65 or older. 그다음에 Canadians, 캐나다 사람이죠. 그다음에 account for 썼고요. 자, 그다음에 German seniors aged 65 and above make up 25% of the total population. 자, take up과 같은 표현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가져왔어요. make up이 있습니다. take up, make up, account for. 자,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65세 이상인 그 노령층 노령층 시민을 senior이라고 한다고 했죠. senior citizens나. 우리 Germany이기 때문에 German 쓸 수 있죠. German seniors. 네, senior라고 해도 또 모를 수 있으니까 aged 65 and above. 문제에 나와 있다고 못 쓰는 거 절대 아니라고 했었죠. 네, 앞에서 만약에 이런 표현 안 썼다면 얼마든지 문장에서 한 번 정도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population이어도 되는데 total이라는 단어를 그냥 썼어요. 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나라가 나왔을 때, 캐나다, Germany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이 나라를 의미하는 이 나라에서 파생된 형용사가 무조건 있죠. 캐나다, Canadian, Germany, German. 얘들을 무조건 써주셔야 돼요. 이게 어휘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가 나왔다? 그 나라에 대한 형용사 무조건 생각해 내셔야 돼요. 생각이 안 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개라도 생각이 난다면 그 나라에 대한 형용사 표현 써주셔야 됩니다. 자, 퍼센티지면 이만큼 됐어요. 이제 이것들을 잘 조합을 하면은 저 수치를 한 번에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죠. 자, 계속 갈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percentage of electricity consumed by different sectors in Eastern Australia in 2010. 사실 아까 앞에서 그 분수 표현 했을 때 나왔던 문장이 여기에서 약간 착안이 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거기 앞에 있던 표현 중에서 여기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생각이 나면 너무 좋지만 안 난다면 어차피 실제로 문제를 받는다고 해도 비슷할 테니까 최대한 여러분이 아는 표현으로 paraphrasing을 하면서 쓰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표현을 알려드리려고 그냥 가져온 것 같아요. 자, 네. 그래서 the percentage of electricity니까 네, proportion을 바꾸면 되겠죠? of electricity consumed는 used by. 그다음에 제가 지금 percentage 가지고 온 게 residential과 commercial이거든요. residential은 이제 집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household 아까 앞에 나왔었죠? 바로 가정. 네. residential은 집이니까 집에서 쓴다는 거는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쓴다는 거. households and commercial이니까. commercial이 의미하는 게 아무래도 industry겠죠? commercial industry. 산업. In Eastern Australia was 각각 알려주면 되겠죠? 28% and 23% 그리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썼으니까 마지막에 respectively. 자, 혹은 수치를 앞으로 내는 걸로 해볼까요? 28% of the electric power. 자, electricity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전기에서 나온 힘이죠. 그래서 electric power예요. 근데 이게 generated.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다 그 생산을 영어로 generate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generated in Eastern Australia was consumed by residents. residential이라는 거는 residence가 이제 집에서 쓴다. 28%의 전기 에너지인데 이스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만들어진 게 28%가 이제 집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28%는 23%에 비해서 어때요? 5% 높죠. 그래서 which was 5% higher than the percentage that commercial sectors took up. 자, 앞에 거는 우리가 지금 이미 몇 번 연습을 해봤던 건데요. 이건 조금 다를 건데요. 바로 진짜 비교급을 이용한 건데 먼저 제일 큰 거 쓰고 그다음에 얘가 두 번째 23%보다 얼마나 높은지 percentage는 higher를 쓰거든요. 그래서 was 5% higher than 무엇보다 높아요? the percentage보다 높은데 그 percentage는 두 번째인 commercial. 그래서 commercial industry는 또 위에 문제 있었던 이 sector를 쓸 수 있거든요. sectors. 그다음에 우리 차지하다 took up. 이런 표현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electricity consumption by Eastern Australian families. 아까 household 썼으니까 household는 family죠. 이제 차지하다. accounted for 28% of the total electricity use, followed by the consumption for commercial purposes. 이거 또 어려워졌죠? 이것도 지금 같은 건데요. 자, electricity consumption. 전기 소비량 by 자, 아까 위에서 문제 보면은 Eastern Australia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근데 Eastern Australia의 residents 집안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 households가 사용한다. 가정은 family다. 그러면은 누가 사용해요? Eastern Australian families가. 그게 차지하고 있어요. 28%를. 뭐에서 28% 차지하는 거예요? The total electricity use. 전체 전기 사용량에서. 자, 근데 이게 23%가 바로 따라오죠. 그래서 followed by가 이제 생략인데 which was followed by 28%가 따라오는 것을 당해요.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뭐가 오냐면 the consumption. 네, consumption 두 번 들어왔지만 뭐 괜찮아요. consumption인데 뭘 위해서 사용이 되냐면 commercial purposes. 아니죠. 이게 상업? 네, 상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 네, consumption은 사용 아니면 뭐죠? 사용 아니었는데 consume. 갑자기 한국어 생각 안 나요. 네, 여튼 그 사용 소비. 방금 생각났어요. 소비라는 뜻도 있고요. 소비량이란 뜻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residential이 28%라는 거는 아까 전에 이게 가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가정이 전체 전기 소비량 중에서 28%를 뭐 사용한다.
뭐 이렇게 되면 되겠죠? 100%의 전기 중에서 28%를 사용한다. Households living in Eastern Australia used 28% of the electricity, whereas 23% of the power went into commercial fields. 전기 같은 게 혹은 물이나 이런 게 어디 사용이 되잖아요. 그렇다는 건 사실 우리가 또 한국어로 생각을 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뭐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23%의 파워, electricity도 파워잖아요. 그래서 파워, 힘이, 뭐 전력이 went into 어디로 들어가요? commercial fields. commercial을 달리 말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commercial은 그대로 쓰면서 뒤에 오는 명사들 좀 자유롭게 비슷한 걸로 쓰고 있죠. fields, sector, industry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앞에서 지금까지 또 배웠던 것 플러스 해서 이것 자체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연습이 필요한데요. 일단 한 6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뭐 이 중에서 가장 쉬운 거 하나 정도만 네, 외우고 계시고 그거 쓴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만 좀 보여주시면 돼요. 7 이상이면은 여기서 한 두세 개 정도는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정도여야 됩니다. 자, 하나 더 해볼까요? 퍼센티지로 해서. 자, 이번에는 이제 두 개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사용을 해볼게요. 자, respectively를 사용을 할 거니까 제일 큰 숫자가 China고 그 다음에 인디아 숫자로 쓰시고 숫자도 이 순서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percentage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문장 하나 써주세요.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되죠? 그러면 자, the proportion of the Chinese and Indians in the world population was 20% and 17% respectively. 자, China이고 지금 world population이기 때문에 전체 이제 세계 인구에서 중국인과 인도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죠. 그래서 인도 사람이 중국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China랑 India라고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The Chinese and Indians in the world population.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퍼센티지 정확히 쓰시고요. 월, nationality는 이제 국적. 자, 그 다음 which was higher than 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앞에 내용은 중국 내용. 이 중국의 percentage는 인디아보다 3% 높죠. which was 3% 높아요. 무엇보다? China, 아니, no, 인디아보다. 이런 식으로 한번 문장 써볼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20% of people in the world were Chinese, which was 3% higher than the percentage of the Indian population in the world가 이제 빠진 거죠. 네. 자, 생각해보면 아까 말했듯이 전 세계 인구에서 20%가 중국인이에요. 그래서 people in the world, 전 세계 사람의 20%가 were Chinese, 중국인 형용사. 이게 which was 3% higher than the percentage 보다요 of Indian population. 뒤쪽에 이제 빠진 게 in the world. 네. 전 세계에서의 인도 population의 percentage보다 높다. 자, 이번에는 국적 플러스 동사 followed by 일단 followed by는 무조건 인디아예요. 자, 그러면은 무슨 말이겠어요? 그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다. 예, 그 동사를 해놔가지고 좀 헷갈리는데, 제가 잠깐 확인해 볼게요. 맞다. 네. 어, 차지하고 있다라는 동사 생각나셨나요? 네. 중국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몇 퍼센트를요? 20%를 어디서 차지하고 있죠? 전 세계 인구에서. 그다음에 followed by 인디아가 이제 몇 퍼센트다라고 괄호 쳐서 인디아의 그 수치를 써주시면 돼요. 자,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nationality, the Chinese. 아까 전에 앞에서는 were 그냥 Chinese라고 한 거는 Chinese가 이제 형용사로 중국인인, 뭐 중국의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 국적을 의미하려면 the Chinese라고 합니다. The Chinese가 accounted for, took up, made up 20% of the world population. 에서 차지하고 있죠. 이게 따라오죠. followed by Indians. 네, 인디아 사람들이 차지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17%. 이러면 비슷하게 쓰셨다면 괜찮아요. 그다음에 7을 목표로 하고 있으시다면 네, 거의 똑같아야 되고요. 자, 이번에는 넘버로 갈게요. numbers. 자, 이거는 쉽죠? 네, 1분은 똑같이 세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 안에 이 형태로 문장 완성해 주세요. 자, 어떻게 되죠? 자, 읽어보셨나요? 위에, 네. Three types of visitors to a museum between 였는데요. Number of visitors, 쓴데 S 빠졌네요. who were adults. 지금 보시면은
three types 중에서 two type만 가져와서 지금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건 생각하지 마시고 were adults and children aged 네, 중요하죠? under 15 네, 이거 있으셔야 돼요. was 300,000 and 정확하지 않잖아요. 애들 거는 around 이런 거 써주셔야 돼요. around 12 sorry 120,000 그다음에 respectively. 자, 그 다음에는요. 이 형태로 한번 써볼까요? 네, 이것도 respectively인데 there were 숫자 adults, 숫자 children. 이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써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면서 1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써야 되죠? There were 300,000 adults and roughly 120,000 children that the museum ha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And 여기 앞에 1997 있죠? In 1997 respectively. 일단 children aged는 안 쓴 게 뭐 앞에 썼으니까 계속 똑같은 거 비슷한 거 쓸 것 같아서 그 나이 표현을 우리 아까 65세 이상에서 많이 봤으니까 그걸 응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visitors to a museum 그래서 그 박물관에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dults and children이라고 했다면은 여기까지만 써버리면 박물관에 간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that the museum 물론 who went to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는데 조금 다르게 하면 museum 입장에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museum had 라고 표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number were 어쩌고저쩌고 which was 자 숫자는 number는요. higher 아니고 larger를 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전에 앞에 했었던 걸 기억을 하자면 1등인 걸 먼저 썼어요. 숫자 더 큰 거. 그래서 여기서는 adults가 되겠죠. 네, 넘버 정확히 3,100 sorry 300,000 네 adults 아 300,000 여기서 아마 visitor 네 여기 방문한 사람들 이 도서관이라 sorry 박물관에 방문한 사람들 1,000만, 10만, 30만 명의 사람들이 adults였는데 이거는 아이들의 그 숫자보다 아이들 손님 아이들 방문객의 숫자보다 이만큼 더 크다라고 빠르게 계산까지 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분 잴게요. 자,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300,000 people who went to the museum were adults, which was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되죠? 네.
roughly나 이런 거 썼어야 되는데 nearly를 쓸게요. Nearly 180,000 larger than the number of younger visitors. 네, 어린이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children이 굳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물론 children이 단어 맞긴 하지만 children이 단어 안 쓴다면은 네, 어리니까 네, younger visitors. 자, 그다음에 네, 아까 전에 우리 visitors to a museum이라는 거는 간 사람들이니까 who went to the museum. 물론 visit the museum이라고 하셔야 돼요. visited. 자, 이번에는요. passive voice를 쓸게요. 수동태. 자, 그러면은 수동태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능동태요. 자, 여기 다시 보고. 이게 능동태죠. 몇 명의 사람들이 이게 능동태 아니지. 약간 이거 응용해야죠. 뭐 예를 들면 who를 빼고 그러면 되잖아요. 300,000 people went to the museum. adults went to the museum.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은 museum이 방문을 당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방문을 당했어요. 몇 명의 사람들에게. 사람들에 의해서. 자, 당연히 followed by를 쓸 거니까 adults가 먼저 오겠죠. 그래서 방문을 당했어요. 300,000 어른 관람객들에게. 네, 이 수치는 followed by 15세 미만의 뭐 방문객들이고 괄호 쳐서 그 숫자를 정확히 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완성시킬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 museum was visited by 300,000 adults, followed by the number of young visitors under 15 years old.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approximately 하고 120,00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물론 by the number of를 안 쓰셔도 돼요. 그냥 followed by young visitors under 15 years old 이런 식으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치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하나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맞게만 쓰시면 되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문장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문장 구조만 반복해서 쓰는 걸 피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나빠요. 제일 점수를 못 받고요. 그리고 6점 정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틀리더라도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한 가지 정도만 좀 복잡했던 마지막에 우리가 같이 봤던 문장 구조가 제일 복잡하잖아요. 이것들 중에 한 가지만 열심히 연습하셔서 실전에서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실수 없이 최대한 적은 실수와 함께 쓸 수 있게 하시면 되겠고요. 7 이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나왔던 문장 구조 중에 2개 정도는 거의 실수 없이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네, 문제 주제들. 거기에 맞는 어휘들을 적절히 쓰는 게 훨씬 더 또 중요합니다. 물론 문장을 문법에 맞게 다양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쓰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워낙 주제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어디 방문객, 뭐 인구 혹은 뭐 이용객 등등등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각각의 주제에 따라서 어휘들을 다양하고 자유자재로 쓰는 모습들을 보여주셔야지 7 이상의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나와 있던 문장 구조들 꼭 연습 다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